오늘은 최근에 파운드 포트폴리오가 경기 침체에 적합한 포트폴리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 건가요? 경기 침체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시장 곳곳에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경기 침체 신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파운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과거 사례와 대비해서 성과는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운드 투자자문 애널리스트 신청국입니다. 해당 차트는 50년간 미국의 경기 침체 전후로 발생했던 주요 현상들을 통계로 나타낸 수치인데요. 첫 번째는 실업률이 경기 침체 발생 6개월 전에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침체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연준이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기 침체 발생 11개월 후에 평균적으로 S&P 500이 저점에 도달했다 입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 전조에 대한 신호인데요. 이 경기 선행 지수는 미국의 향후 3개월에서 6개월의 경기 전망을 잘 나타내는 지표로, 경기 선행 지수가 6개월 전 대비해서 약 4% 정도 하락할 경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6개월 전 대비해서 마이너스 4.5%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전조는 PMI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업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46.3에 도달했고요. 서비스업 PMI도 51.2에 도달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국면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역사적으로 제조업 PMI가 45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 75%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습니다.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동시에 45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에는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위태롭다 판단할 수 있는 수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업률인데요. 처음에 저희가 확인했듯이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약 6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평균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1, 2월에 3.4%로 실업률이 최저치를 기록한 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상승세가 갑자기 가팔라질 경우에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경기 침체 전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침체 전조는 미국 채권 수익률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난 50년간 8번 발생했었는데요. 이 8번 모두 100%의 확률로 경기 침체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기 침체 전조로 자주 활용되는 지표이고요. 지금 역전 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진 상태이고요. 역전이 크게 벌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이상 신호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유의 있게 보는 경기 침체 전조 현상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 침체 존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물가입니다.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종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데 근원 CPI는 5%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 시장에선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향후에도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연준의 긴축 사이클도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욱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항상 반복되고 우리는 과거의 사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재 파운드가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경기 방어주와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해당 차트는 2000년 닷컴 버블 때 3년간의 긴 하락장에서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맨 위에 주황색 라인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필수 소비재의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 파란색 라인은 대표 지수인 S&P 500의 수익률입니다. 하단의 보라색 라인은 당시 폭락을 경험했던 기술주의 차트입니다. 동 기간 동안 기술주는 약 80%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은 약 46% 하락한 반면에 필수 소비재는 약 4%만 하락하면서 상당한 주가 방어력을 나타냈습니다. 역대급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한은 경기 방어주가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상당한 주가 수익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채권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 기준금리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함께 동행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이 회색 음영 처리된 부분이 경기 침체 구간을 나타내는데요. 경기 침체 직전에 연준이 경기 과열을 진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요.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하고,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보통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채권 금리도 따라서 하락하고, 반대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면서 채권 투자한 투자자들이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채권 ETF의 수익률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S&P 500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락하면서 약 50%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반면에 종합채권은 마이너스 0%대로 거의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장기채권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오히려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서 양호한 수익률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파운트는 이런 매크로 분석 모델을 통해서 단기채와 장기채 비중을 유기적으로 조절하고 있고요. 리스크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운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경우에는 경기방어주, 채권의 경우에는 단기채와 중장기채를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 침체 전조와 파운트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 신호들이 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을 때는 이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대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기가 호황이고 주식시장이 대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주식시장이 어렵다고 예상이 될 경우에는 준비된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주식시장의 불황이 끝나면은 또다시 호황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찾아올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항상 시장에 머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파운트 투자자문 애널리스트 신청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